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7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둥글둥글했어요. 아, 생긴 것도요. 처음 만났을 때 참 좋아 보였죠. 화도 잘 안 내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줏대가 없는 거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을 완전히 등신 취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네네 하고요. 시아버지가 부르면 또 네네 했어요. 형한테 치이면 또 네네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집안에서 제일 만만한 게 우리 남편이구나. 그럼 두 번째로 만만한 건 당연히 저겠죠. 결혼 첫 해부터 느꼈어요.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똑바로 해야겠다고요. 시댁에서 아주버님은 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하인 1호였고요. 밥 먹을 때도 좋은 자리는 늘 아주버님 몫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반찬 싸줄 때도 아주버님 것만 푸짐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불공평한 줄도 몰랐어요. 형은 형이잖아. 너보다 낫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낫긴 뭐가 나. 3년 먼저 나왔을 뿐인데. 명절 때마다 전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저 혼자 일하고 있으면요. 형님은 거실에서 드라마 보면서 귤 까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만 부르고 또 불렀죠. 아주버님이랑 남편은 밖에서 담배 피우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전 부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어머님, 왜 저만 전을 부치고 있을까요? 명절에 며느리가 일하는 게 당연하잖니. 그것도 모르고 시집 왔니? 잘 알죠. 그런데 형님도 며느리잖아요. 근데 왜 저만 전을 부치는 걸까요? 시어머니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니? 따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궁금해하는 게 입으로 나와버렸네요. 어머니 며느리한테도 소처럼 등급이 따로 있는 걸까요? 저는 3등급이고 형님은 1++ 등급일까요? 제 말을 들은 형님이 화를 냈습니다. 동서, 듣기 거북하네.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나이도 더 많고 형님이잖아. 그러니까요. 형님은 경력직이잖아요. 형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죠. 아니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쉽게 말하자면 일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평등사회 아닙니까? 형님, 여기서 파전 좀 붙여주세요. 저는 나물 무칠게요. 뭐? 저는 아주버님한테 갔습니다. 아주버님, 상 차리는 거 도와주세요. 어? 아유, 저도요? 네, 손 멀쩡하시잖아요. 남편한테도 갔습니다. 설거지 준비해놔. 응? 내가? 그래, 당신. 아버님, 음식 나르는 것 좀 도와주세요. 넌 네 시아버지한테 일을 시키니? 그러다가 나한테도 일 시키겠다.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명절마다 며느리 혼자 일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명절에는 며느리들 다 아프거나 해외여행 떠난답니다. 저희 즐겁게 가족이 다 같이 음식 준비해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이미 제 말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형님은 억지로 파전을 붙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어색하게 그릇을 나르고요. 남편은 설거지통 앞에 서서 멍 때렸죠. 그날부터 명절 일은 나눠서 했습니다. 형님은 저 보기만 하면 째려봤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저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호구처럼 당하면서 살 생각 없었거든요. 저는 제 몫만 정확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2등 며느리 취급받느니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100배 낫더라고요.
형님은 원래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쭉 그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정장까지 꺼내 입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디 가니? 형수님 만나러. 왜? 무슨 일인데? 형수님이 투자하기 좋은 지식정보산업센터 나왔대. 그거 보러 가.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딱지가 났어요. 남편 팔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디 지식정보산업센터? 나랑 먼저 상의해 볼 생각은 머리에서 안 나오디? 아, 참나. 그래서 어딘데? 경기도 어디라던데? 형수가 완전 대박이래.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대박은 무슨. 가만히 있어봐. 저는 남편을 시켜 형님에게 어디 건물인지 주소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형님이 주소 알려주면서 남편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미분양 매물이 수두룩했습니다. 전단지가 건물 입구에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1층 로비에는 먼지만 가득했죠. 교통도 개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이더라고요. 지하철역은 30분 거리였고요. 주변의 경쟁업체는 또 얼마나 많은지 똑같은 건물이 옆 동네에도 있고 앞 동네에도 있고 뒷 동네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건물도 지식정보산업센터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형님이 미분양 처리하고 건당 수수료 받는 거구나 하고요. 형님이 제 남편을 호구로 본 거였어요.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런 짬처리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죠? 저는 바로 형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형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동서, 왜 여기까지 왔어? 형님, 저 방금 그 지식정보산업센터 다녀왔어요. 형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거기를 왜 갔는데? 궁금해서요. 형님이 대박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나 싶어서 직접 가봤죠. 근데 형님, 거기 미분양 매물 수두룩하던데요? 1층 로비에 먼지 수북히 쌓여 있고 미분양 할인 전단지 나뒹굴고 난리더라고요. 아, 그건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에 경쟁업체도 엄청 많던데요? 바로 옆 건물도 똑같은 지식정보산업센터고. 형님, 혹시 미분양 계약 성사시키면 받는 수수료 때문에 제 남편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형님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뻔히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을 거 알면서 계약시키려고 한 거죠? 형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동생한테 수수료 몇 푼 받자고 시동생 인생 망치려고 했어요? 아니, 동서,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좋은 물건이게 뭐가 좋아요? 형님이 부동산 중개사 몇 년 했는데 그것도 모를까 봐요. 저도 보고 딱 알아봤는데 형님이 모를 리 없잖아요. 저런 물건 진짜 호구들밖에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님, 진짜 좋은 물건이면 형님이 먼저 사셨겠죠. 형님은 사셨어요? 형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 한마디 못하고 입만 뻥긋거렸어요.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형님 만나러 가지 마. 그 지식정보산업센터 쓰레기야. 뭐? 형수가 대박이라고 했는데? 대박은 개뿔. 미분양 처리용이야. 형님이 당신 호구로 본 거라고. 형수가 나를 호구로 생각했다고? 호구로 봤지. 당신 형도 마찬가지고. 당신 어머님도 그렇게 보고. 당신 아버님도 그렇게 보고. 남편은 저한테 혼나고 나서 약속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형수 말만 듣고 계약하는 일 없을게. 그래.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그게 당연한 거야. 알았어. 그러고 몇 달 뒤였습니다. 그 지식정보산업센터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5천만 원씩 붙었다더라고요. 남편이 완전히 시겁했습니다. 헐, 진짜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형님이 당신 호구로 본 거라고. 너무하네. 자기 수수료 받으려고 쓰레기 물건 떠넘기려고 한 거야.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진짜 괘씸하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가족을 등쳐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남편 인생 망칠 뻔했잖아요. 근데 남편을 호구로 보는 건 형님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남편을 불렀어요. 준호야, 이것 좀 해라. 준호야, 저것 좀 해라. 남편은 또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야, 저것 좀 도와라. 준호야, 이것 좀 도와라. 그러면 남편은 또 달려갔죠. 집 나르기, 전구 갈기, 수도 고치기, 온갖 잡일을 다 남편한테만 시켰습니다. 아주버님은 절대 안 불렀어요. 유독 둘째인 남편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친아들 아닌가? 입양한 거 아닌가? 아니면 주워온 아들인가? 그렇다고 하기엔 시어머니 머리 깎으면 딱 남편처럼 생기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주워온 건 아닐 겁니다. 시부모님이 남편 부리는 거 보면 영락없이 머슴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와서 장롱 좀 옮겨라. 남편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왜 또 가? 아주버님한테 시키면 되잖아. 형은 바쁘니까. 당신은 안 바빠? 당신도 일하잖아. 그래도 엄마가 부르시는데. 당신 엄마는 아들이 둘인데 왜 당신만 불러? 형한테도 전화하라고 해. 앞으로 돌아가면서 부르시라고 해. 룰렛을 돌려서 부르든가. 형은 피곤해서 쉬고 있을걸. 당신도 피곤하다고 해. 남편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또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은 평생 형한테 밀리고 시부모한테 머슴 취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요. 남편은 그게 불공평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신 왜 아주버님한테는 안 시키고 당신한테만 시켜? 형은 형이니까. 형이면 뭐? 둘 다 아들이잖아. 그래도 형이 나보다 낫잖아. 당신보다 나으면 형을 시켜야지. 왜 못난 동생을 맨날 시켜? 어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낫긴 뭐가 나요. 3년 먼저 태어났을 뿐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잘난 거 하나 없어요. 키도 더 작고 대학도 더 안 좋은 곳 나왔고 못생겼어요. 그저 남편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당한 거였습니다. 형이 더 뛰어나다고, 형한테 밀리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은 남편을 영원히 노비로 살게 만들 거라고요. 시부모님은 재산을 아주버님한테만 넘겼습니다. 조금씩 잘라서 몰래 넘기더라고요. 상가 하나 넘기고 땅 한 필지 넘기고. 물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눈치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모르더라고요. 저는 딱 보이는 걸 남편은 못 보더라고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은 시부모 맘대로니까요. 제가 뭐라고 해요. 아주버님은 툭하면 차를 바꿨습니다. 작년엔 제네시스 샀다더니 올해는 벤츠 탔어요. 집도 작고 평수 넓혀서 이사를 갔죠. 20평대에서 30평대로, 30평대에서 40평대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시부모님이 몰래 주는 거죠. 남편은 눈치도 못 챘어요.
형은 진짜 능력 있어. 돈을 잘 벌어. 능력은 무슨. 시부모님이 재산 다 넘기는 거야. 조금씩 야금야금. 설마 그럴 리가. 형이 일 잘해서 그런 거지. 일 잘하면 월급쟁이가 1년에 한 번씩 차를 받고? 정신 차려. 삼성맨도 그렇게 못해. 그래도 형은 형이니까. 그러지 말고 종교를 만들어라. 이준혁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멍청하게 허허허 웃기만 했어요. 아주버님이랑 남편은 둘 다 시아버지 회사에 다녔습니다. 시아버지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거든요. 아주버님은 관리 업무를 했고요. 남편은 현장 일을 했죠. 요것도 차별이었어요. 남편은 경영학과 나왔는데 현장이고 아주버님은 미대 나왔는데 관리 업무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감염병 사태 때문에 주문이 뚝 끊겼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나 좀 보자. 남편이 시댁에 갔어요. 저녁 때 돌아온 남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아버지가 직원 정리해야 한다고 나보고 나가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정리해고 대상 1순위가 자기 아들이라뇨. 아주버님은? 형은 그대로 다닌대. 왜 당신만 자르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아들이 둘인데 왜 당신만 자르냐고. 형은 관리 업무니까 필요하대. 나는 현장 일이니까.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회사 잘 다니는 아들 일 그만두게 하고 시아버님 일하게 하더니 이제 회사 힘들다고 칼같이 잘라버린 겁니다. 자를 거면 공평하게 아들 둘 다 자르든지 아니면 둘 다 남기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주버님은 남기고 남편만 잘랐어요. 남편은 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형이 나보다 일 잘하니까. 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야. 그래도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씨!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재산도 아주버님한테만 주고 회사에서도 아주버님만 남기고 남편은 평생 2등으로 살다가 결국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허허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아주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실직한 남편은 집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점심 먹고 또 소파에 누웠어요. 저녁 먹고 또 소파에 누워 TV만 봤죠. 아주 소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꼴 보면서 속이 터졌습니다. 당신 일자리 안 알아봐? 응, 알아보고 있어. 알아보는 게 소파에 누워있는 거야? 아유, 나중에 할게. 나중에는 개뿔. 남편은 계속 소파에서 TV만 봤어요. 딸아이 서연이가 유치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유치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데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알았어. 내일부터 제대로 알아볼게. 내일 되면 또 내일, 다시 내일 되면 또 내일. 내일부터는 무슨, 지금 당장 알아봐. 알았어. 남편은 그제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대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채용 사이트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력서 쓰다가 말고 그렇게 신용만 냈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모아둔 저축이 있었어요. 남편 실직 전에 5천만 원 정도 모았었죠. 그것도 제가 아등바등 모은 겁니다. 고등어 2마리 살 거 1마리 사고 오징어 3마리 살 거 2마리 사면서요. 근데 남편 실직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로 나가고 딸 유치원비로 나가고 몇 달 지나니까 저축이 반토막 났어요. 저는 매일 밤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러다가 저축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딸 유치원은 계속 보낼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근데 남편은 한가했습니다. 위기감도 없이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또 열이 뻗쳤습니다. 당신 저축 얼마 남았는지 알아? 몰라. 얼마나 남았는데? 3천 남았어. 이러다 몇 달 더 지나면 바닥나. 그땐 어떻게 될까? 그래? 그럼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치,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당신을 팔아서. 뭐? 날 팔아? 싫으면 일 구해, 당장. 알았어. 진짜 내일부터 열심히 알아볼게. 내일, 내일, 내일. 남편은 맨날 내일만 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한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 남편은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 없이 제가 혼자서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친정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친정엄마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친정엄마는 상가를 몇 개 가지고 계셨습니다.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중에 4층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1년째 공실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그 4층 공실 상가 있잖아. 내가 쓸게. 왜? 뭐하게? 사업 좀 해볼까 해서. 무슨 사업? 베이킹 클래스. 그거 해서 돈이 돼? 해봐야 알지. 엄마, 월세는 내가 제대로 낼게. 걱정 마. 알았어. 한번 해봐. 어차피 공실인데. 친정엄마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븐이랑 조리도구를 샀습니다. 테이블이랑 의자도 들여놨어요. 베이킹 클래스 간판도 달았죠. 저는 평일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열었습니다. 오전 반, 오후 반 두 타임으로 나눴어요. 주말에는 아이 데리고 오는 부부들한테 수업했죠. 아이들 체험 교실로요. 메뉴는 인기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케이크 만들기, 쿠키 만들기, 마카롱 만들기. 수업료는 1회에 5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처음에는 수강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재밌다고, 선생님이 친절하다고, 만든 케이크도 예쁘고 맛있다고 소문났죠. 3달 지나니까 수강생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일 오전반이 꽉 찼어요. 평일 오후반도 꽉 찼죠. 주말반은 예약이 밀렸습니다. 2달 뒤에나 수업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정신없이 수업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업이었어요. 근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신났거든요. 수익을 계산해 봤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어. 뭐? 1,000원? 1,000만 원. 뭐? 1,000만 원? 응, 베이킹 클래스 대박 났어. 우와, 대단한데? 세상에, 쿠키 만들어서 돈을 쓸어 담네.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차리고 일 좀 찾아. 남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남편한테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알아서 벌어야지. 베이킹 클래스는 계속 잘 됐습니다. 수강생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약은 3달 뒤까지 밀렸죠. 저는 매일 바쁘게 일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니까 속이 후련했거든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베이킹 클래스를 성공시켰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때 제가 좀 멋있었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일이 잘 풀리니까요. 남편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지역 식자재 유통회사였어요. 배달 일을 하게 됐죠. 나 취직했어. 어디? 식자재 유통회사 배달하는 거야. 그래? 잘 됐다. 열심히 해. 남편은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했어요. 남편이 취업하고 며칠 뒤였습니다. 수강생 한 분이 수업 끝나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선생님, 혹시 남편분이 이준호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와, 신기하다. 아, 그게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더라고요. 네? 정말요? 네, 저희 남편이 그 회사 관리직이거든요. 어제 남편한테 들었어요. 이준호 씨가 새로 왔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수강생 남편이 우리 남편 상사였다니. 선생님, 이건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왜요? 저희 남편이 선생님 남편 상사잖아요. 이런 거 알면 서로 껄끄럽잖아요. 그냥 모르는 척하면 안 될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저희 남편도 이 사실 모르거든요. 제가 여기 베이킹 클래스 다니는 것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저도 남편한테 말 안 할게요. 수강생이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신기하네. 의도하지 않게 남편 회사에 스파이가 생긴 셈이었어요. 수강생 남편이 우리 남편 상사라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편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 수 있었죠. 수강생은 계속 베이킹 클래스에 왔어요. 수업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 저희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회식한대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 남편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남편이 선생님 남편 칭찬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한대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는 수강생한테서 남편 회사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누가 승진했고 누가 잘렸고 회사 분위기가 어떻고 다 알 수 있었어요. 제 성공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형님이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새로 산 옷을 입고 갔죠. 엄청 비싼 건 아니고 그냥 브랜드 옷이었습니다. 가방도 새로 샀어요. 형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동서, 옷 새로 샀네? 어디 거야?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요. 가방도 새 거네? 비싸 보이는데? 그냥 괜찮은 거 샀어요. 형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어? 저 베이킹 클래스예요. 베이킹 클래스? 그걸로 얼마나 번다고 그래? 형님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굳이 자세히 말해줄 필요 없었거든요. 케이크 만드는 거 가르쳐봤자 용돈 버리지. 근데 그걸로 백화점 옷을 사? 동서 그렇게 안 받는데 사치가 심하네. 그렇게 됐네요. 이상하네. 서방님 배달 일하는데 돈 많이 못 벌 텐데. 제가 벌어요. 형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집에 가는데요. 형님이 또 저를 붙잡았습니다. 동서, 차도 새로 뽑았어? 네, 폐차하고 새로 샀어요. 뭐 샀는데? 그랜저요. 그랜저? 그거 비싸잖아. 베이킹 클래스로 그런 차 뽑을 정도야? 네, 그 정도는 되네요. 형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제가 진짜 돈을 꽤 버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베이킹 클래스가 그렇게 돈이 돼? 나도 해볼까? 형님 베이킹 할 줄 아세요? 배우면 되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형님한테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너 장사한다며? 네. 네 형님한테 다 들었다. 돈 많이 번다며? 많이는 아니고 생활비 정도요. 차도 새로 뽑았다며? 이전 차가 퍼져서요. 아시잖아요. 폐차 직전이었던 거. 목소리에 묘한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친 게 분명했습니다. 아주버님한테도 말했겠죠. 그 뒤로 형님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투도 차갑게 변했죠. 동서 요즘 잘 나가네?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겠다. 나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그래요? 매일 사무실에서 손가락 빨고 있네. 동서는 좋겠네. 돈 잘 벌어서. 형님 목소리에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형님이 질투하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시댁 식구들이 제가 돈 버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뭘 요구할지 뻔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집 난방 배관이 터졌어. 물이 새서 난리야. 네? 수리하셔야겠네요. 수리비가 900만 원이래. 네가 좀 내줘라. 네? 제가요? 너 돈 잘 벌잖아. 며느리가 시부모님 집 수리해주는 게 당연하지 뭘 그리 놀래. 어머님, 저도 생활비 벌어야 하는데. 너 지금 돈 많이 번다며. 혜진이가 그러던데. 900만 원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냉장고랑 세탁기도 바꿔야겠다. 너무 낡았거든. 그것까지 한 번에요? 냉장고가 400만 원, 세탁기가 200만 원이래. 다 합쳐서 1,500만 원. 그 정도 할 수 있지? 어머님, 그건 너무 많은데요? 많긴 뭐가 많아. 네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며. 혜진이한테 다 들었다. 2달 정도 번 돈이면 다 하겠는데 뭘. 저는 화가 났습니다. 2달치 번 돈을 다 쓰면 저희는 뭐 먹고 사나요? 무엇보다 형님이 뒤에서 부추긴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할 분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며느리가 둘인데 왜 저만 내요? 뭐? 형님도 며느리잖아요. 형님이랑 반반 부담할게요. 준혁이는 요즘 어렵다던데. 저희도 어려워요. 다들 어려우니까 십시일반해야죠. 어머님,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형님이랑 반반 내든지 그게 어려우면 저희도 갑자기 그 큰 돈은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혜진이한테 말해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뒤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어머님한테 들었어. 수리비 반반 내자고 했다며? 네, 당연하죠. 우리 둘 다 며느리잖아요.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저도 여유 없어요. 그래도 반반 내는 게 맞잖아요. 동서, 지금 돈 잘 벌잖아. 동서가 다 내면 안 돼? 안 돼요. 반반 내든지 아니면 전 못해요. 형님이 화를 냈습니다. 동서, 지금 이기적인 거 알아? 어머님 지금 급하시다는데 왜 이래? 이기적인 건 형님이죠. 왜 저만 내야 돼요? 형님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아니 너 반반 아니면 저 안 냅니다.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했어요. 민지야, 혜진이가 반반 내기로 했다.
네, 그럼 제가 업체로 송금할게요. 그래, 빨리 보내줘. 저는 4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형님도 어쩔 수 없이 난방배관 450만 원을 냈겠죠. 그 뒤로 형님은 저를 더 미워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형님이 저를 호구로 보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100배 나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이 모두 수리가 끝나고 저희는 모두 시댁에 모였어요. 밥 먹다가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아, 맞다. 저 회사에서 부산에 신규 물류센터 만든대요. 부산? 그래서 거기 가면 관리직 될 수 있대요. 꽤 큰 승진이에요. 오, 그거 좋은데. 관리직이면 월급도 오르겠네. 남편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다들 좋다고 거들었어요. 좋은 기회네. 동생아, 이건 무조건 가야지. 그래, 민지야. 너희 부산 가. 남편 출세시켜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부산 간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당신 그거 언제 들었어?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며칠 전에 들었어. 깜빡했네. 부산 가면 우리 다 같이 가야 하잖아. 그렇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베이킹 클래스가 잘 되고 있는데 부산 가면 다 접어야 하잖아요. 나는 베이킹 클래스 때문에. 뭐? 너는 고작 그걸로 네 남편 앞길 막겠다는 거니? 관리직이라잖니. 앞길 막는 게 아니라 제 일도 있다고. 남편 승진하는데 따라가야지. 케이크 만드는 게 승진보다 중요해? 어머님, 저도 제일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네 남편이 더 중요하지. 빵 만드는 게 언제까지 잘 된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이 그때 끼어들었어요. 동서, 걱정 마. 내가 베이킹 클래스 대신 맡아서 할게. 네? 형님이요? 내가 운영할게. 동서는 부산 가서 서방님 뒷바라지에 좋은 기회잖아. 형님 베이킹 할 줄이나 아세요? 배우면 되지. 어렵지 않잖아. 쉽게 생각하시는데 베이킹 클래스 운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나 장사 오래 했잖아. 자신 있어. 형님, 부동산 중개하시면서 어떻게 베이킹 클래스까지 해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별로 없다니까. 2개 같이 하면 되지 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베이킹도 못하는 사람이 베이킹 클래스를 한다고요? 게다가 부동산이랑 같이 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 이건 아니죠. 베이킹 할 줄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클래스를 운영해요? 그거야 강사 한 명 고용하면 되지. 나는 운영만 하면 돼. 동서, 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며. 나도 그 정도 벌 수 있어.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네 형님한테 맡기고 너는 부산 가. 남편 출세시켜야지. 아주버님도 거들었어요. 재수씨, 이거 좋은 기회예요. 부산 가서 관리직 해요. 배달하다가 관리직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재수씨하고는 이 사람이 잘 운영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다들 제 베이킹 클래스를 먹으려고 침을 흘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형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 베이킹 클래스 꿀 빨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부산 간다고 해도 월세는 내셔야 해요. 월세? 얼만데? 월 200만 원이에요. 형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0만 원? 그 상가 동서 어머님 거라며. 눈탱이 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게 비싸네. 60만 원으로 깎아줘. 네? 60만 원이요? 200만 원은 너무 비싸.
60만 원이 적당해. 형님, 월세 깎으면 상가 시세 떨어져요. 안 돼요. 시세는 무슨 가족끼리 그런 거 따져? 따져야죠. 형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권리금 주셔야 돼요. 권리금? 아니, 무슨 가족끼리 권리금이야? 인테리어 비용이랑 베이킹 클래스 장비값이요. 오븐, 믹서기, 테이블, 의자 다 제 돈으로 샀거든요. 그게 얼만데? 5천만 원 들었어요. 형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 그럼 큰돈 지금 없어. 그럼 베이킹 클래스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동서, 그렇게 박하게 굴지 마. 나 매달 베이킹 클래스로 벌어서 조금씩 줄게. 매달요? 얼마씩요? 한 달에 50만 원씩.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베이킹 클래스를 넘겨받고 월세는 60만 원만 내고 권리금은 50만 원씩 조금씩 준다니요. 이 무슨 날강도 심보입니까? 형님, 그럼 형님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서 저한테는 1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말이 돼요, 그게? 형님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제목도 있어야죠. 동서, 나도 운영비 들어가. 강서 월급도 줘야 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강사는 형님이 베이킹을 못하니 구하는 건데. 아니, 동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따져?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베이킹 클래스를 꽁으로 먹으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첫째 말대로 해.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못 써. 어머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무는 무슨. 네가 부산 가면서 형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형님이 네 대신 베이킹 클래스 운영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고맙긴요. 형님이 돈 버는 건데. 그만 따지고 네 형님 말대로 해. 너 남편 따라 부산 가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무조건 수락하라고 명령했어요. 형님은 제 베이킹 클래스를 거의 공짜로 먹으려고 하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욕심 그득한 눈빛이었어요. 형님은 제 베이킹 클래스를 당장 빼앗고 싶은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버님도 형님 편을 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소리를 지른 건 처음 봤거든요. 왜 이렇게 내 아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대체 왜 이래? 준호야, 왜 그래? 어머니, 형수, 형까지 다들 내 아내 베이킹 클래스 빼앗으려고 작정을 했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난처해 보여서 제가 대신 운영해주겠다는 건데. 운영은 개뿔? 형수는 한 푼도 안 주고 꿀 빨아 먹으려는 거잖아요. 야, 이준호, 네 형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형도 가만히 있어. 형수가 월세 60만 원에 권리금 50만 원씩 준다고? 그게 말이 돼? 내 아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버는데. 준호야, 진정해. 진정은 무슨? 다들 우리 부부를 호구로 보는 거 이제 나도 질렸어.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베이킹 클래스는 아무한테도 안 줘. 이사도 안 가. 뭐? 그럼 부산은? 나만 부산 가.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 돼.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부부는 멀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 베이킹 클래스 절대 안 넘겨준다고요. 저는 뜬금없지만 은근 감동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편들어준 게 결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준호야,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 형수가.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저 이제 안 당합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자. 응.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궁시렁거렸어요. 서방님, 진짜 1억이에요? 네, 형수, 이럴 겁니다. 야, 준호야, 네가 형한테 어떻게... 형도 가만히 있어. 저희 갑니다. 준호야, 너 지금 엄마 말도 안 듣고 가는 거야? 네, 어머니, 오늘은 말 안 들을게요.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 시댁을 나왔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지켜준 것 같았어요.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생각해 봤는데 베이킹 클래스 그냥 형수한테 주자. 뭐? 형수한테 맡기고 우리 부산 가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일주일 전에 뭐라고 했어? 절대 안 넘겨준다며. 그게 생각을 바꿨어. 왜? 그냥 형수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도 안 돼. 난 안 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그리고 3일 뒤였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부부가 저희 집에 왔어요. 민지야, 저녁 먹으러 왔다. 네? 갑자기요? 오랜만에 같이 먹으려고. 어이가 없었죠. 목적이 뻔히 보였어요.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또 말을 꺼냈어요. 형수, 저희가 베이킹 클래스 넘겨드릴게요. 우리 부산 갈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베이킹 클래스 그냥 형수한테 드리고 우리 부산 가자. 형님이 기뻐했습니다. 서방님, 잘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셨어야지. 그래, 그게 맞지.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를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짝! 저는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여보! 뭐? 같이 부산을 가?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냐고요? 이혼하려고요.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베이킹 클래스 수강생한테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우리 남편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선생님, 제가 말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수강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 회사에서 유부녀랑 바람 피운다고 우리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회사 격리팀에 있는 여자래요. 이름은 정미란이라고. 그 여자가 부산으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신규 물류센터로 발령받았대요. 부산요? 네. 그래서 선생님 남편도 같이 가려고 지원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부산 가자고 한 이유가 승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였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잘 때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사실 상간녀와의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한 건데 의도치 않게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죠.
형님과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번에 서방님이 전화하는 거 나 들었어. 정미란이라고 했지? 회사 격리 여자. 형수, 그게... 네가 바람 피운 거 동서한테 말할까? 형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베이킹 클래스 나한테 넘겨. 그럼 입 다물어 줄게. 형수, 그건 안 돼요. 아내가 절대 안 넘겨줄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설득해. 안 그러면 나 다 말할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님이 남편을 협박한 거였어요. 남편이 내연녀와 통화하는 걸 형님이 우연히 들었던 거죠. 형님은 그걸 빌미로 베이킹 클래스를 주면 입 다물어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남편은 그 협박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던 거였어요. 저한테 베이킹 클래스를 형님에게 주자고 말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죠. 저는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이혼 변호사도 미리 준비해뒀죠. 남편 외도 증거도 다 모았습니다. 내연녀 이름, 연락처, 사진까지 다 수강생 남편한테 받았어요. 상간녀 소송 걸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에 왔을 때 남편이 또 베이킹 클래스 넘기자고 말했을 때 저는 참았던 걸 폭발시킨 거였어요. 남편 뺨을 후려치고 이혼을 선언한 거죠.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준호 이 인간이 회사에서 유부녀랑 바람폈어요. 그 여자 부산 가니까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형님은 그걸 알고 남편 협박했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준호가 바람을? 혜진이도 다 알았다고? 네, 어머님. 증거 다 있어요. 형님이 당황했습니다. 동서, 그건... 그 입 다물어. 당신도 공범이야. 아주버님이 형님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동생 협박했어? 여보, 그게... 당신 미쳤어? 내 동생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해? 나는 그냥 베이킹 클래스가... 베이킹 클래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네가 진짜 바람을 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짝. 저는 남편 뺨을 한 대 더 쳤습니다. 당신 나 바보로 아냐? 부산 가자고 할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이혼이야. 민지야, 진정해라. 우리 준호가 잘못했어. 용서해줘라. 용서는 무슨 용서. 어머님 아들 바람 피우고 제 베이킹 클래스 빼앗으려고 했는데 무슨 용서를 해요? 동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당신이 더 나빠. 시동생 약점 잡아서 협박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다들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당장 다 나가라고. 여보. 너도 나가, 이 새끼야.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민지야. 어머님도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아주버님도 형님 손목을 잡고 나갔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나가. 더 맞을래?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내연녀한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아냈죠. 남편은 사내외도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죄취업은 꿈도 못 꿨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백수처럼 집에서 놀고 있다더라고요. 시부모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주버님까지 해고했죠.
근데 그래도 사업은 망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풍이 왔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더라고요. 형님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를 하다가 걸렸어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죠. 결국 교도소에 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이랑 이혼했어요. 혼자 살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베이킹 클래스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딸 서연이랑 둘이서 잘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저는 행복합니다. 시댁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살고 있죠. 시댁 식구들은 다 망했고 남편도 백수가 됐고 형님은 교도소 갔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모두 인과응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